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됐고 또 WTO 양자 협의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들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앞으로를 내다보기 전에 지금까지 규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예.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참 그 왜 100일 잔치하잖아요, 네. 아기들. 예, 그 100일 유아 사망률이 높았었을 때 100일 잔치 잘 버텼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주는데 그런 심정입니다. 100일 잘 버텼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수출 규제 주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 죽음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19일 날 한국이 한일 기업에 대해서 자발적 출연금을 강제징용 위주로 같이 지급하자까지 했었는데 일본이 거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7월 1일 바로 지금 그 자막에 보시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소재 등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7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시행령 공포했고요. 실제로 8월 10일 날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8월 22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석 달 걸리기 때문에 11월 22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백색 국가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를 했고요. 이런 갈등이 계속 쌓이면서 뭐 유엔 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일정들이 앞으로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20일 일왕 즉위식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100일 동안 이렇게 잘 버텨왔습니다. 그 양자 협의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과장급인데 사실 여기서는 뭔가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 이제 국장급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좀 의미를 크게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한일 갈등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일본이 막 화내면 우리나라 정부가 절절맸었습니다. 절절맸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절절매지 않은데 정부가 절절맸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결정 단위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이거 안 된다. 국장급으로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대표단은 지금 아마 이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서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거 분명히 위반된다라는 지표일 것이고요. 일본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양자협의는 그냥 설명이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현지 시간에서 오늘 열리는 이 양자협의 WTO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를 지금 들어섰다. 앞으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오늘 뭐 결정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첫 단계 탐색전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첫 단계가 시작이 됐고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된 것 여기는 의미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사실 양자 협의 수락 자체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뭐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서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협의를 못 본다면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 그림을 하나 준비하는데 이게 뭐냐면 WTO 분쟁 해결 절차도라는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협의를 요청을 하잖아요. 협의를 요청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응해서 나오는데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WTO에 우리가 맨 처음 맨 위에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실패하게 되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합의하게 되면 이제 옆으로 가는 거고 합의 실패하게 되면 그 밑으로, 다음으로 예. 쭉 넘어가는 거예요. 패널 설치, 그러니까 뭐 재판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널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논의하는데 오른쪽에 깨알 같은 글씨들 있죠. 이게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예. 엄청 걸려요, 사실. 이것이 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했지만 시간은 엄청 걸리고요. 쭉 하다가 또 패널 보고서 회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찬성하면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건데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상소해서 다시 또 진행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기느냐 지느냐 패소국이 결정이 난단 말이죠. 예. 패소국이 결정이 나면서 이행을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맨 끝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즉 협상, 그러니까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까지 하고요. 이 부분까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밑에 동그란 글씨로 타결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한 페이지의 글로 이렇게 딱 그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대로만 됐을 때도 1년짜리인데 예. 여기서 중간에 이제 반발이나 항소가 있을 수 있고 예. 하다 보면 이제 2년짜리로 더블로 계속 그렇죠.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려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나섰는데 정작 지금 나온 상황들을 보자면 우리보다 일본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 경제 부분보다 먼저 정치적인 부분에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변국들한테 이렇게 욕먹는 일본 사람들 자존심 상했나 보죠. 그런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요.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보다 무려 23배나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쪼그라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 영향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6% 하락한 442억 달러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이 관련돼서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은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은 전체 대일본 수입액이 이게 1.8%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이 잘못 건드렸다. 하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줄 알았죠. 잘못 판단한 거였습니다. 예.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다만 우리 어떤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쪽을 건드린 거다 보니까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걱정이 좀 컸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도 이뤘고 예. 그리고 공급처 다변화 그러니까 유럽 그렇죠. 쪽을 통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상쇄된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한국의 가장 강점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쪽의 소재 부분을 잡으면 또 장비 부분을 잡으면은 한국이 바로 무릎 꿇을 것이다. 지난 정권들과 같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죠. 강력하게 디펜스 방어를 했고 이것이 소재 다변화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 소재 부품에 대해 세계 무역 흑자가 점점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유독 약해요. 아직까지는 약해요. 아직까지는 약한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대일 무역 적자에서 소재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1%에서 56%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것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드는 2017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 사안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좋은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길 희망하면서 또 양자협의 뉴스가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